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제목은 모델 Y LFP 보조금 향후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LFP 배터리 관련해서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있죠. 전기차 전체 보조금도 좀 축소가 되는 추세인데 LFP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오늘 기사가 무슨 규정이 바뀐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올해 말쯤 적용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줘서 이 의도가 중국산 LFP 전기차를 보조금을 덜 주게 하는 이런 효과를 주겠다라고 이제 기사화되어서 실제 그런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건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 규정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원본을 못 구했어요. 이게 또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기업들에게 이제 미리 들어간 걸로 보고 세 가지인데 상온 1회 충전, 그러니까 상온 저온 이걸 좀 구분했어요. 보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상향, 그 다음에 보면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상온 대비 저온,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에너지 밀도 평가 규정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 겨울에 분리하고 주행거리가 원래 짧은 LFP가 분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건가?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지는 거는 맞을 걸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에너지 평가 밀도 여기 신설대응 보면 여기 25년에 365, 410, 455, 500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마음에 안 와닿죠. 그리고 리터당 와트 아워입니다. 보통 킬로그램당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셀 기준입니다. 또 보면 이 배터리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 셀입니다. 전기차 기준으로 하면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수치가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365라는 숫자도 참 의미심장한데 이게 이제 LFP 배터리가 통과할 수준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겠죠. 네, 배터리 효율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위에 주행거리 곱하기 0몇 0몇 이렇게 해서 보조금 산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래서 이제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행거리 증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배터리면 전혀 문제는 없죠. 그걸 유도하자는 거고 기술적인 방향은 당연히 맞다라고 봅니다. 굳이 중국산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배터리 기술을 이제 향상시키는 목적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보조금을 축소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요번에도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보조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돼서 못 받는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죠. 한 200만원,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강화된 건 처음이다 이렇게 돼 있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풀이된다라고 돼 있어요. BID가 지금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LFP 배터리 전기차에 보조금이 올해 크게 삭감된 거, 아까 이제 효율 계수를 더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보조금이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유지되고 더 강화돼서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나타나게끔 만든 거죠. 그 기준이 이제 저온 에너지 밀도 이렇게 되는 거죠. LFP에 충족하기 어려운 저온 주행거리 역시 내년부터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그 기준입니다. 자, 겨울 주행거리가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1회 충전 300km 미만과 이상과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300km 미만 차량이 사실 좀 의미가 있나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 300 이상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그죠? 뒤에 좀 얘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미 평가된 차량도 새롭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를 80에서 85%까지 점진적으로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km 미만 전기차의 저온 1회 충전 거리가 상온 대비 8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300km 이상은 75, 400에서 500 사이는 7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80, 75, 70, 400km가 넘으면 70%인데 저는 이 기준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행거리가 높아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같은 배터리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300km 미만만 올라가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300km 미만만. 300km 이상도 이것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원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300km 미만만 80% 이상이었는데 26년에 29년에 85% 이상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모든 전기차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다시 상온 좋은 주행 평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받는다. 이 부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가? 이 평가 조건이 뭐 히터를 얼마를 켜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당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온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기아 레이 EV가 문제가 된다. 이건 210km니까 300km 미만이니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평가를 이전 평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79.5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저온에 관련된 데이터는 여기 그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의 기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상온, 저온 이렇게 상온 210km, 저온 16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79.5거든요. 이걸 다시 평가를 해서 80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좀 나오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다시 평가를 받는 좀 귀찮은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기아만 있는 게 아니고 아우디, 폭스바겐, 저온 1회 충전 거리를 미달한다. 여기 BMW iX3 M 스포츠 같은 경우 72.5%인데 이게 75%가 들어가야 돼요. 300km 이상이잖아요. 400 사이가 75%니까 71.5잖아요. 저온이 255, 356이니까. 얘는 내년에 다시 평가를 받아서 6월 이내 주행거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살 때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라는 거죠. 4% 정도 차이라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종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까요? 히트펌프가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부분도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 포매틱 5인승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72.2에서 84.4로 늘어났다. 어떻게 했을까요? 요게 지금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요게 페이스리프트잖아요. 풀이 이전 거고 여기 보면 312, 225인데 저거는 200 늘어났죠. 255, 30이 늘어났고 상온은 10km를 줄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가의 묘미겠죠. 그 상온을 300km를 올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300이 결정적으로 300을 넘어야 되잖아요. 300을 내려가면 80%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30km를 어떻게 올렸을까? 이 히트펌프 관련 뭐 어떤 기능을 넣었겠죠. 히팅 기능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벤츠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경우다 라고 보이죠. 상온 거리가 줄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300km 이 기준도 애매하다라는 건데, 300 이상 미만에 대해서 요거는 자료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300km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26년부터는 저런 모델은 출시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다른 모델들도 좀 봤는데 EV6 같은 경우에 92.3%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지? EV6.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한 건지. 근데 EV9은 또 72.4%예요. 이거는 500km가 넘어서 더 조건이 좋죠. 70만 넘으면 됩니다. 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EV6하고 EV9의 차이가 더, 그러니까 히트펌프가 아예 없나? EV9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EV3 같은 경우에는 78%. 큰 차이가 없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85%. 이 전부 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기준입니다.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거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테슬라 보면 RWD 77.8, 23년 버전은 79%.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 롱 버전은 79.4. 요거는 이제 LFP가 아니잖아요. NCM이니까. 근데 LFP와 NCM의 차이가 없어요. 크게.
그리고 요거 79에서 77로 낮아진 것은 저온 주행 거리는 똑같은데 상온 거리가 6km가 늘어났어요. 23년 RWD하고 24년 RWD. 앞부분 이제 벤츠와는 다르게 갔죠. 테슬라 기술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80%로 예를 들어서 상향시켰다. 이 상온이 300km가 넘기 때문에 저는 300 이상도 80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근데 이래 되면 NCM도 지금 문제가 되죠. EV3, EV9도. EV9 같은 건 72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LFP를 어떻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테슬라 LFP도 살아남는다. 여기 뭐 하여튼 완성차 제조차들 역시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을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에너지 밀도 보면 이 부분을 사람들이 대부분 정확한 수치를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나오니까. 대충 LFP가 NCM보다 낫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자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24년 1월이죠. 테슬라 LFP 모델 3입니다. CATL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모델 Y하고 동일한 배터리라고 추정됩니다. 이거보다 나쁜 거를 모델 Y에 넣을 이유도 없고 혹시나 그런 배터리라고 하면 이 배터리를 넣으면 되니까. 요거는 테스트 대상이 이렇다 하랬던 거예요. 중국산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에너지 덴시티라고 하잖아요. 팩 기준 125. 좀 감이 안 오죠. 셀 기준 자료가 있는데 쭉 보시면 키로는 166이고 리터죠. 지금 리터 단위로 되는데 356입니다. 지금 365잖아요. 다른 LFP 배터리들 쭉 보니까 여기 이제 360선에서 보통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선된 버전들은 이거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금 가능성이 있다. 테스트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CATL의 각형입니다. 이게 각형 배터리는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 CATL의 LFP 배터리에 좀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하게 되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보면 이게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델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CATL 버전도 있고 BYD 블레이드 버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블레이드 버전이 문제입니다. 보면 요거는 22년 1월 데이터예요. 자, 이 CATL의 이 버전도 뭔가 실리콘 응급제를 좀 더 넣는다든지 아니 LFP 양극재도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이 있거든요. 망간계라든지 그걸 조금만 하면 이 365를 넘길 수 있습니다. 또 공법 변경을 좀 하고 근데 돈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애매합니다. 사실 에너지 밀도도.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52까지 나옵니다. 이 차이 엄청나죠. 365니까. 그러니까 가뿐하게 넘겨버리죠. 블레이드 배터리를 써버리면 모델 Y에 에너지 밀도로 보조금 삭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GD의 숏 블레이드 배터리 버전은 팩 상태에서 192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200 가까이 나오면 NCM도 200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팩으로 하면 LFP가 팩 간소화를 해버리니까 더 유리해져 버리는데 그래서 셀 간 에너지 밀도를 계산해야지 유리합니다. NCM이. 그렇다 하더라도 블레이드를 때려버리면 552까지 나왔다. 22년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450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BYD도 지금 들어오잖아요. BYD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배터리에 어떻게 줘야 되느냐 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겨울 문제 지금 이제 에너지 밀도는 BYD 블레이드 배터리니까 보조금 삭감이 어렵고 겨울 관련된 걸 보면 겨울은 약간 사실 측정 방법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건 이제 느낌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건데 200까지 떨어진다. 고속도로 측정법에 들어가면 도시에서는 조금 나은데 여기도 보면 겨울에 350을 달리니 도심이겠죠. 전기차가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연비가 쭉 떨어집니다. 전비가. 그래서 대충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속도로 조건이면 62까지 떨어지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83, 80%대에 들어올 걸로 보여요. 자, 하여튼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본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기사 내용으로 보면 가능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딱 대입해 보면 쉽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가적인 차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걸릴 수도 있는 수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한국 현대기아도 영향을 주는데 다소 현대기아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뽑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전에 한국 NCM 3원계 막을 때 아예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한국 경우에는 약간 경계선상에서 데이터를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LFP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못 받을 거라고 많이 언급하던데 이 데이터들을 보면 뭐 그렇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냥 전체 주행거리가 짧은 거에 대해서 효율 계수가 낮을 뿐인 거죠. 전혀 못 받는다. 에너지 밀도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자, 단 블레이드 배터리를 써야 되겠죠. 자,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